심야의 서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5분 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어도 좋습니다. 당신이 편안하게 잠든 사이에도 위대한 인물들의 통찰과 자본의 역사는 복리처럼 당신의 무의식 속에 쌓여 내일 아침 당신을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깨워줄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영혼을 채우는 문장들과 함께 평온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가 서구 깊은 곳에서 꺼내온 기록은 전 세계 투자자들의 마음을 뒤흔든 모건 하우절의 명저 돈의 심리학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자가 되기 위해 차트 분석이나 거시 경제를 공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우절은 말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라고 말이죠. 수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정작 부를 대하는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우리를 방해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자리에 들기 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과연 부자가 될 사람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돈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부의 본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무의식이 부자의 그릇을 빚어낼 고요한 사색의 시간으로 안내합니다. 첫 번째 징조, 부의 목적은 과시가 아닌 시간의 통제에 있다. 부자가 될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첫 번째 징조는 돈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을 무엇을 살 수 있는 도구로 보지만 부자가 될 사람들은 돈을, 시간을 살 수 있는 도구로 인식합니다. 모건 하우절은 부가 주는 최고의 배당금은 다름 아닌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능력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종종 길거리에서 수억 원을 호가하는 스포츠카를 탄 사람을 보며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하우절은 이를 멋진 차에 탄 사람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그 스포츠카를 보는 이유는 운전자가 멋져서가 아닙니다. 내가 저 차를 탔다면 사람들이 나를 멋지게 보겠지라는 당신의 욕망을 투영하기 때문입니다. 정작 사람들은 운전자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차만 봅니다. 진짜 부자가 될 징조를 가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타인에게 나의 부를 증명하기 위해 돈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저축을 통해 내일의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들을 차곡차곡 모읍니다. 당신이 오늘 밤 통장의 잔고보다 내가 내 시간을 얼마나 통제하고 있는지에 더 집중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부자가 될 첫 번째 징조를 갖춘 셈입니다. 부유함이란 단순히 돈이 많은 상태가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쥐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징조, 천재적인 수익률보다 생존의 힘을 더 믿는다. 모건 하우절은 책의 초반부에서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인물을 소개합니다. 한 명은 로널드 리드라는 시골의 평범한 청소부였고 다른 한 명은 하버드 출신의 천재 펀드 매니저 리처드 퍼스콘이었습니다. 리처드 퍼스콘은 젊은 나이에 막대한 부를 쌓았고 포브스가 선정한 성공한 인물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큰 수익을 위해 무리한 빚을 냈고 2008년 금융위기 때 파산하여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반면 청소부 로널드 리드는 죽기 전까지 아무도 그가 부자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평생 검소하게 살며 우량한 주식을 조금씩 사서 모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통장에는 800만 달러, 하나로 약 100억 원의 유산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장에서 생존했을 뿐입니다. 복리가 마법을 부릴 수 있을 만큼 긴 시간 동안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자가 될 징조를 가진 사람들은 강세장에서 소외되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락장에서 파산하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시장의 파도를 타려 하기보다 파도에 휩쓸리지 않을 튼튼한 배를 만드는 데 시간을 씁니다. 만약 당신이 요즘 같은 급격한 변동성 속에서도 밤에 잠을 설치지 않을 만큼의 리스크만 짊어지고 있다면 당신은 부자가 될 아주 중요한 자질을 갖춘 것입니다. 생존은 가장 지루해 보이지만 복리라는 위대한 엔진을 돌리기 위한 유일한 연료입니다. 세 번째 징조, 행운과 리스크가 같은 동전의 양면임을 이해한다. 부자가 될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오롯이 자신의 실력 덕분이라고 자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행운의 존재를 인정하며 동시에 통제할 수 없는 리스크를 경계합니다. 모건 하우절은 빌 게이츠의 사례를 듭니다. 게이츠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천재적인 재능도 있었지만 그가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컴퓨터를 가진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었던 100만 분의 1의 행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빌 게이츠와 함께 컴퓨터에 미쳐있던 친구 켄 에반스는 불운한 등산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리스크입니다. 행운과 리스크는 샴쌍둥이와 같습니다. 누군가의 성공 이면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대한 행운이 작용했을 수 있고 누군가의 실패 이면에는 그가 감당할 수 없었던 거대한 리스크가 있었을 뿐일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될 징조를 가진 사람은 타인의 성공을 맹목적으로 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의 패턴에 집중합니다. 특정 인물의 화려한 성공담보다는 수많은 사람이 공통으로 겪은 실패의 이유를 공부하며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익힙니다. 당신이 만약 자신의 수익에 대해 겸손해하고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해 이것 또한 시장의 일부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당신은 부자의 그릇을 가진 것입니다. 행운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리스크를 인정하는 태도는 다음 하락장이 왔을 때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갑옷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마주한 불확실성이 두려움이 아닌 겸손함으로 다가온다면 당신은 이미 부자가 될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습니다. 네 번째 징조, 충분함의 선을 긋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하우절은 부의 축적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은 골대를 옮기는 것을 멈추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라자트 굽타라는 인물은 수억 달러를 가졌음에도 억만장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내부자 거래라는 범죄를 저지르고 모든 명예를 잃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가졌지만 충분함의 기준이 없었기에 파멸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수익률의 목표치를 끊임없이 높이는 사람은 결코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타인과의 비교라는 늪에 빠지면 그 부는 오히려 당신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타인의 화려한 휴가, 고가의 시계, 급등한 주식 계좌를 보며 조급함을 느끼는 순간 당신의 부는 마르기 시작합니다. 진짜 부자가 될 사람들은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선을 긋는 순간 비이성적인 투매와 과열된 추격 매수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들은 남들이 얼마를 벌었는지에 귀를 닫고 자신이 세운 원칙과 삶의 속도에 집중합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밤 누군가의 대박 소식에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소박한 일상과 조금씩 불어나는 자산에 만족하며 미소 지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내면의 부를 완성한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징조, 비관주의의 똑똑함보다 낙관주의의 인내를 선택한다. 인간의 뇌는 진화론적으로 비관적인 뉴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시장이 무너질 것이다. 경제 위기가 온다는 말은 경제는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말보다 훨씬 더 똑똑해 보이고 신뢰가 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투자자가 비관주의자의 경고에 속아 저가의 주식을 팔아버리고 시장을 떠납니다. 하지만 부자가 될 징조를 가진 사람들은 비관주의의 함정을 알고 있습니다. 모건 하우절은
낙관주의를 단순히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믿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고 정의합니다. 그는 낙관주의란 도중에 시련이 있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믿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단기적인 폭락과 경제 위기를 성장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비관주의자는 단기적인 문제에 집착해 기회를 놓치지만 낙관주의자는 인내심을 가지고 시간이 가져다 줄 선물을 기다립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의 우울한 전망 속에서도 인류의 발전과 자본의 성장을 믿으며 흔들림 없이 당신의 자산을 지키고 있다면 당신은 상위 5%의 투자자입니다. 비관론은 명성을 얻게 해주지만 낙관론은 부를 얻게 해줍니다. 오늘 밤 당신이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을 의심하지 않듯 당신의 자산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가치 있어질 것임을 믿는다면 당신의 밤은 이미 풍요로 가득 찬 것입니다. 6번째 징조, 부는 보이지 않는 것임을 실천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부의 모습은 화려한 옷, 고가의 자동차, 대궐 같은 집입니다. 하지만 모건하우절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부는 당신이 보지 못한 돈이다. 부유함은 아직 쓰지 않은 자산이며 미래를 위해 남겨둔 선택권입니다. 1억 원짜리 차를 모는 사람은 1억 원의 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1억 원의 부가 사라진 것입니다. 진짜 부자가 될 징조를 가진 사람은 소비를 통해 자신의 부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산을 쌓는 기쁨을 소비의 쾌락보다 더 크게 느낍니다. 내가 이 물건을 사지 않음으로써 나는 미래의 어느 날 이만큼의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권리를 샀다고 생각합니다. 소비를 참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가치인 자유를 쇼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지출보다 나만의 조용한 성장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진짜 부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당신의 계좌에 조용히 쌓인 숫자들이 당신의 어깨를 펴게 해주고 불안한 미래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당신은 이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물입니다. 7번째 징조,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것을 선택한다. 투자론에서 흔히 말하는 최고의 포트폴리오는 수학적으로 완벽한 분산 투자입니다. 하지만 모건하우절은 우리에게 뜻밖의 조언을 합니다. 수학적으로 완벽한 합리성보다 당신이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이성적인 선택을 하라. 아무리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전략이라도 그 전략 때문에 당신이 매일 밤 불안에 떨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틀린 전략입니다. 부자가 될 사람은 자신의 심리적 한계를 잘 압니다. 그들은 남들이 비웃을지라도 현금을 일정 부분 보유하거나 변동성이 낮은 우량한 자산에 집중합니다. 그것이 수학적으로는 약간 손해일지 몰라도 심리적으로는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게 해주는 최선의 방책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기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감정을 가진 나약한 인간임을 인정합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밤 남들이 추천하는 화끈한 종목보다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면 당신은 투자의 고수입니다. 투자의 성과는 지능 지수가 아니라 인내심 지수에 의해 결정되며 인내심은 마음이 편안할 때만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밤잠을 지켜주는 포트폴리오가 바로 당신을 진짜 부자로 만들어줄 최상의 포트폴리오입니다. 8번째 징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날 것을 늘 대비한다. 세상의 역사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블랙 스완에 의해 결정됩니다. 대공황, 9.11 테러, 코로나 팬데믹 등 세상을 뒤흔든 사건들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시점에 찾아왔습니다. 부자가 될 징조를 가진 사람은
나는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오만을 버립니다. 대신 언제든 내가 예상하지 못한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움직입니다. 그들은 안전마진을 확보합니다. 모든 자산을 주식에 몰아넣지 않고 갑작스러운 위기에도 헐값에 자산을 팔지 않아도 될 만큼의 충분한 현금을 보유합니다. 하우절은 말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계획만이 진짜 계획이다. 당신이 만약 자신의 투자 계획 속에 예상치 못한 실패에 대한 예산까지 포함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거장의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9번째 징조,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음을 안다. 많은 투자자가 과거의 차트를 보며 미래를 예측하려 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전례 없는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어제의 성공 방정식이 내일의 실패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될 징조를 가진 사람은 유연합니다. 과거의 데이터에 집착하기보다 현재 변화하는 시장의 역동성을 관찰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언제든 낡은 것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배움을 이어갑니다. 당신이 오늘 밤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새로운 통찰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당신은 부의 흐름을 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시장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인간들의 욕망과 공포가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그 생명체와 함께 호흡하며 자신의 오류를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 곧 부자의 길입니다. 10번째 징조, 사소한 아쉬움과 인간의 본성을 인정한다. 물론 이 모든 심리적 원칙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수만 년 동안 위험을 피하고 즉각적인 보상을 쫓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생존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옆집 사람이 코인으로 수십 배를 벌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슴 한구석이 요동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돈의 심리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사소하지만 뼈아픈 아쉬운 지점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감정적인 존재라는 사실 말이죠. 책은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지만 우리의 가슴은 여전히 질투와 조급함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하우절은 우리에게 위안을 줍니다. 완벽해지려 하지 말라고요. 대신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수학적으로 완벽한 포트폴리오보다 내가 밤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이성적인 포트폴리오가 장기적으로는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이 오늘 밤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을 자책하고 있다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흔들림마저 인정하고 다시 당신의 원칙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자체가 당신이 진정한 부자로 성장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11번째 징조, 24시간의 루틴. 부의 그릇을 빚는 밤의 습관. 부자가 될 징조를 가진 사람들은 밤을 어떻게 보낼까요? 그들은 잠들기 전 시장의 소음을 끄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오늘 내가 내린 결정이 탐욕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나의 원칙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조용히 폭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내가 벌어들인 돈이 미래의 나에게 어떤 자유를 가져다 줄지를 상상하며 깊은 휴식에 들어갑니다. 그들에게 밤은 단순히 다음 날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복리의 마법이 조용히 작동하도록 세상을 믿고 맡기는 시간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잠든 사이에도 세상의 가치는 변하고 있으며 내가 시장에 머물러 있는 한 시간은 결국 나의 편이 될 것임을요.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들으며 마음의 평온을 찾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부자의 루틴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제 돈을 대하는 새로운 태도를 학습하기 시작했습니다. 12번째 징조, 사색의 시간, 지혜로운 자의 평온한 밤. 오늘 밤 우리는 목건 하우절의 지혜를 통해 내가 과연 부자가 될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시간의 가치를 알고 생존의 중요성을 이해하며 충분함의 미덕을 가진 당신, 그리고 비관주의의 유혹 속에서도 낙관을 선택하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믿는 당신, 이 모든 징조가 당신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다면 부는 시간의 문제일 뿐 결과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명저, 돈의 심리학,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긍정적인 신호들과 부의 본질적인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고독한 싸움은 그 부를 지켜내는 과정입니다. 자본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자신의 자리를 잃지 않고 끝까지 항해를 이어가는 건 말이죠. 하우절은 우리에게 아주 차갑고도 명확한 진실을 일깨워 줍니다. 돈을 버는 것은 실력과 운의 결합일 수 있지만 그 돈을 지키는 것은 오직 겸손과 두려움의 결합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자리에 들기 전 우리는 투자의 세계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법칙들에 대해 더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자주 어리석은 실패를 반복하는지, 그리고 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시장의 파도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지에 대한 비밀이 이 기록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무의식이 부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더 단단한 투자자로 거듭날 고요한 사색의 시간으로 안내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부자가 되는 기술과 부자로 남는 기술은 전혀 다르다. 우리는 흔히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돈을 잘 관리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투자자가 부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을 것이라 착각하곤 하죠. 하지만 하우절은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지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지능이며 기술이라고 단언합니다. 돈을 버는 데는 리스크를 감내하고 낙천주의자가 되어야 하며 자신을 세상이라는 불확실한 무대에 던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자로 남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와 정반대의 덕목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독한 겸손함이며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적당한 수준의 공포입니다. 제시 리버모어라는 인물의 비극적인 사례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보십시오. 그는 1929년 월스트리트의 대공황 당시 단 하루 만에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렸습니다. 모든 투자자가 파산하고 절망에 빠져 세상을 등질 때 그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 가족들과 성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부자가 되는 기술에만 능했을 뿐 부자로 남는 기술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성공에 취해 자신이 시장보다 위에 있다고 믿었던 그는 더 큰 리스크를 짊어졌고 결국 불과 몇 년 뒤 자신이 벌었던 모든 것을 잃고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부자로 남는 사람들은 살아남는 것이 최고의 전략임을 본능적으로 합니다. 돈을 벌 때는 화려한 공격수처럼 움직여야 할 때가 있지만 돈을 지킬 때는 철저하게 수비수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이 오늘 밤 더 큰 수익에 대한 욕망보다 나의 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키고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면 당신은 일시적인 부자가 아닌 영원한 부자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생존은 가장 지루해 보이고 결코 화려하지 않지만 복리의 마법을 완성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 꼬리 사건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결정한다. 투자의 세계에서 우리가 내리는 수천 번의 결정 중 실제로 자산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은 단 몇 번의 결정뿐입니다. 모건 하우절은 이를 꼬리 사건의 영향력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통계학에서 아주 희귀한 확률로 발생하는 극단적인 사건들이 전체의 결과물 대부분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하워드 휴즈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는 평생 수많은 영화를 제작했고
그중 대부분은 비평가들의 혹평을 받으며 비참하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단 몇 편의 거대한 흥행작이 모든 실패의 비용을 덮고도 남을 막대한 부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월트 디즈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수백 편의 단편 만화를 제작하며 파산 위기를 수없이 넘겼지만 백설공주라는 단 하나의 꼬리 사건이 오늘날 전 세계를 지배하는 디즈니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투자자로서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모든 종목에서 수익을 내야 하고 모든 결정이 옳아야 한다고 믿는 완벽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자신이 내린 결정의 절반 이상이 틀릴 수 있음을 미리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들은 수많은 사소한 실패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아 단 몇 번의 거대한 승리를 쟁취합니다. 당신이 오늘 밤 몇 가지 투자 결정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괴로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결국 구원할 것은 완벽한 승률이 아닙니다. 끝까지 버텨낸 뒤 마주하게 될 단 한 번의 결정적인 기회, 즉 꼬리 사건을 만날 때까지 시장에 머물러 있는 인내심입니다. 꼬리 사건의 힘을 믿는 사람은 지루한 기다림을 견뎌낼 줄 압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소소한 손실들은 거대한 성공을 만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일 뿐임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이야기, 자동차에 탄 사람의 역설과 보이지 않는 부의 가치.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타인의 인정과 존경을 받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는 돈이 많아지면 세상이 나를 더 대단하게 봐줄 것이라 기대하죠. 하지만 여기에 거대한 심리학적 역설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수억 원짜리 스포츠카를 타고 거리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 자동차를 봅니다. 그리고 상상합니다. 내가 저 차를 탔다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멋지게 봐줄까라고 말이죠. 결국 당신이 비싼 물건을 소비하며 부를 과시하는 이유는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지만 정작 타인들은 그 물건을 매개로 자기 자신의 욕망을 투영할 뿐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모건 하우절은 이를 자동차에 탄 사람의 역설이라고 정의합니다. 진정한 부는 당신이 소비하지 않은 돈, 즉 아직 보이지 않는 선택권에 있습니다. 부유함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당신이 하기 싫은 일을 언제든 거절할 수 있는 자유이며 예상치 못한 인생의 위기에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입니다. 당신이 오늘 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지출을 줄이고 그 돈으로 자신의 미래 시간을 사고 있다면 당신은 가짜 부자가 아닌 진짜 부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당신의 내면을 가장 단단하게 지탱해 줍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소유한 명품 물건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시간의 주권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십시오.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만이 세상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운 진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안전마진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를 위한 계획. 모건 하우절이 책 전반에 걸쳐 가장 강조하는 단어 중 하나는 안전마진, 즉 실수할 수 있는 여지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자신의 예측이 100% 맞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모든 자산을 베팅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잔인하게 흘러갑니다. 하우절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계획만이 진짜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비관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라는 조언입니다. 현대 공학에서 다리를 설계할 때 그 다리가 견뎌야 하는 하중보다 몇 배나 더 튼튼하게 설계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설계자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나 과적 차량의 등장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재정 계획에도 이 다리 설계와 같은 안전마진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예상하는 최악의 상황보다 더 나쁜 상황이 올 수 있음을 가정하고, 그때도 당신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유 현금을 보유하거나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만약 오늘 밤 자신의 계좌에 일정 부분의 현금을 남겨두고 있다면, 그것은 수익률을 깎아먹는 낭비가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성에 지불하는 보험료입니다. 안전마진을 확보한 사람은 시장이 폭락할 때 공포에 질려 자산을 팔아치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폭락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죠. 당신의 안전마진이 커질수록 당신의 마음속 평화도 커집니다. 계획이 실패했을 때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투자의 거장들이 수십 년간 시장에서 생존해온 유일한 비결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투자의 대가는 수익률이 아닌 변동성이라는 통행료다.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것이 마치 공짜 점심인 것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투자의 대가는 눈에 보이는 수수료가 아니라 변동성이라는 심리적 고통입니다. 하우절은 시장의 변동성을 당신이 잘못했을 때 내는 벌금이 아니라 수익이라는 목적지에 가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입장료로 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유명한 테마파크에 갈 때 입장료를 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대가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당신의 자산이 일시적으로 깎여나가는 변동성을 겪는 것 역시 나중에 얻게 될 거대한 복리의 열매를 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당연한 비용입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가 이 변동성을 자신이 틀렸다는 증거, 즉 벌금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공포에 질려 가장 낮은 가격의 시장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당신이 오늘 밤 자신의 계좌가 마이너스가 된 것을 보며 밤잠을 설치고 있다면 그것을 벌금이 아닌 미래의 수익을 위한 입장료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시장이 주는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변동성을 견뎌내는 힘은 차트를 분석하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의 심리를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인내심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오늘 밤 그 입장료를 기꺼이 지불하고 시장에 머물러 있다면 당신은 이미 상위 1%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없는 수익은 없으며 변동성은 부자로 가는 길목에 놓인 정당한 통행료일 뿐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비관주의 유혹과 낙관주의 진정한 의미. 인간의 뇌는 진화론적으로 비관적인 뉴스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원시 시대에 숲속에서 들리는 부스럭 소리를 기회로 보기보다 위험으로 간주했던 개체들만이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시장이 무너질 것이다, 혹은 경제 위기가 온다는 비관적인 경고는 우리에게 훨씬 더 똑똑해 보이고 신중해 보입니다. 반면 미래는 밝고 경제는 성장할 것이라는 낙관주의는 어딘가 무책임하고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하죠. 하지만 하우절은 인류의 역사가 결국 낙관주의자의 승리였음을 일깨워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낙관주의는 단순히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믿는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닙니다. 중간에 수많은 시련과 폭락, 고통의 시간이 있겠지만 결국 인류는 답을 찾을 것이고 자산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믿음입니다. 비관론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기회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비관론은 명성을 얻게 해주지만 낙관론은 실질적인 부를 얻게 해줍니다. 세상의 어두운 면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부의 기회가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인류의 발전 가능성을 찾아내고
지루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만이 복리의 풍성한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비관주의의 똑똑함에 속아 당신의 기회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밤이 낙관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만이 당신을 진정한 경제적 자유로 안내할 유일한 나침반입니다. 7번째 이야기, 당신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우리는 흔히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와 똑같은 취향과 목표를 가질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장기 계획을 세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역사 종결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20대의 당신이 간절히 원했던 것과 40대의 당신이 원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투자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을 내다보고 세운 장기 계획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며 당신의 가치관과 환경, 그리고 건강 상태는 반드시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우절은 너무 극단적인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삶의 모든 질을 포기하거나 혹은 너무 안전한 곳에만 머물러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극단적인 선택은 시간이 지나 당신이 변했을 때 큰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될 사람은 자신의 변화 가능성을 늘 열어둡니다. 적당한 수익률과 적당한 안전장치, 그리고 현재의 삶을 해치지 않는 균형 잡힌 계획이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당신이 오늘 밤 자신의 투자가 남들보다 조금 느리게 느껴지더라도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생각보다 길고 당신의 욕구는 언제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 변화의 파도 속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심리적 여백을 남겨두는 것, 그것이 복리의 마법을 끝까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성장하고 있으며 그 성장에 맞춰 당신의 부도 함께 무르익어 갈 것입니다. 스스로를 가두는 완벽한 계획보다는 변하는 나를 포용하는 유연한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8번째 이야기, 합리적인 것보다 이성적인 것을 선택하라. 투자 이론에서는 늘 수학적으로 완벽한 포트폴리오와 합리적인 분산 투자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로봇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가 흐르고 감정을 가진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우절은 우리에게 뜻밖의 위로를 건넵니다. 수학적으로 완벽한 합리성보다 당신이 밤에 다리 뻗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이성적인 선택을 하라고 말이죠. 아무리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전략이라도 그 전략 때문에 매일 밤 불안에 떨고 일상이 파괴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틀린 전략입니다. 많은 투자 전문가가 빚을 내어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그 빚 때문에 시장이 요동칠 때 공포에 질려 모든 자산을 팔아치운다면 그것은 결코 이성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자신의 심리적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진정한 고수의 자세입니다. 당신이 만약 남들이 비웃을지라도 현금을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거나 수익률이 조금 낮더라도 마음 편한 자산에 집중하고 있다면 당신은 투자의 본질을 이미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의 성과는 당신의 지능 지수가 아니라 인내심 지수에 의해 결정되며 그 인내심은 오직 당신의 마음이 평온할 때만 끝까지 발휘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밤잠을 지켜주는 포트폴리오야말로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지도입니다. 합리성의 노예가 되어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당신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따뜻하고 이성적인 선택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가장 빠르게 목표지에 도달하게 해줄 것입니다. 9번째 이야기, 복리에 보이지 않는 얼음판과 기다림의 미학. 우리는 복리를 단순히 눈에 보이는 수학적인 마법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우절은 복리를 하나의 거대한 얼음판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지구가 빙하기를 맞이한 이유는 유난히 추운 겨울이 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난히 서늘한 여름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름에도 녹지 않은 작은 얼음 조각들이 다음 겨울에 눈을 받아내고 그 과정이 수천 년간 반복되면서 거대한 빙하가 형성된 것입니다. 투자도 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엄청난 대박 수익률이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녹지 않는 얼음처럼 조금씩 쌓이는 수익들이 결코 중단되지 않고 긴 세월 이어질 때 복리는 비로소 빙하기와 같은 거대한 부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가 더 뜨거운 여름, 즉 더 높은 수익률을 쫓다가 자신이 가진 얼음판을 성급하게 모두 녹여버립니다. 부자가 될 사람은 작지만 확실한 수익을 지키는 법을 압니다. 그들은 성급하게 얼음을 깨뜨려 확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당신의 얼음판을 빙하로 만들어줄 때까지 지루함을 견디며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오늘 밤 큰 수익 없이도 자신의 자산을 온전히 지켜냈다면 당신은 거대한 빙하기의 첫 조각을 만든 셈입니다. 그 작은 시작이 시간이 흐르면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거대한 부의 산이 될 것임을 믿으십시오. 복리는 인내하는 자에게만 허락된 우주의 축복입니다. 10번째 이야기, 사소한 아쉬움과 인간의 본성을 인정하라. 물론 이 모든 심리학적 원칙을 머리로는 알아도 실제로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수만 년 동안 위험을 피하고 즉각적인 보상을 쫓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생존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옆집 사람이 코인이나 급등주로 수십 배를 벌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슴 한구석이 요동치고 질투가 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돈의 심리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사소하지만 뼈아픈 아쉬운 지점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감정적인 존재라는 사실 말이죠. 책은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지만 우리의 가슴은 여전히 조급함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우절은 우리에게 따뜻한 위안을 줍니다. 완벽해지려 하지 말라고요. 대신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수학적으로 완벽한 포트폴리오보다 내가 밤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이성적인 포트폴리오가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이 오늘 밤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을 자책하고 있다면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 흔들림마저 인정하고 다시 당신의 원칙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자체가 당신이 진정한 부자로 성장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11번째 이야기, 24시간의 루틴, 부의 그릇을 빚는 밤의 습관. 부자가 될 징조를 가진 사람들은 밤을 어떻게 보낼까요? 그들은 잠들기 전 시장의 소란스러운 소음을 끄고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봅니다. 오늘 내가 내린 결정이 탐욕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나의 원칙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조용히 복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내가 아낀 소비와 벌어들인 돈이 미래의 나에게 어떤 자유를 가져다 줄지를 상상하며 깊은 휴식에 들어갑니다. 그들에게 밤은 단순히 다음 날을 준비하는 피로한 시간이 아니라 복리의 마법이 조용히 작동하도록 세상을 믿고 맡기는 시간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잠든 사이에도 세상의 가치는 변하고 있으며 내가 시장에 머물러 있는 한 시간은 결국 나의 편이 될 것임을요.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들으며 마음의 평온을 찾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부자의 루틴 속으로 깊숙이 들어온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제 돈을 대하는 새로운 태도를 학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밤은 당신의 부의 그릇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12번째 이야기, 사색의 시간, 지혜로운 자의 평온한 밤. 오늘 밤 우리는 목건 하우절의 지혜를 통해 불을 지키는 법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행운과 리스크를 겸허히 수용하고 생존의 중요성을 이해하며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 당신. 그리고 변동성을 입장료로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게임을 묵묵히 이어가는 당신. 이 모든 통찰이 당신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다면 부는 이제 시간의 문제일 뿐 결과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제 모든 긴장을 내려놓고 당신의 영혼을 평온한 침잠의 시간으로 안내하십시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오늘 밤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서 복리의 마법처럼 자라나 내일 아침 당신을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부자로 깨워줄 것입니다. 소란스러운 시장의 소음은 멀어지고 당신의 방 안에는 오직 고요한 이성의 숨결만이 가득합니다. 당신은 오늘 충분히 배우셨고 이제는 우주의 평화로운 흐름 속에 당신의 의식을 맡길 자격이 충분합니다. 당신의 내일이 복리처럼 불어나는 부와 평화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편안히 잠드십시오. 평온한 밤 되십시오.